자, 지난 주말 집회 때 감동적인 연설 잘 봤어요. 5월 25일에도 하셨고 또 예, 6월 1일에도 무대에 예, 오르셨는데 예. 그때 특히 6월 1일 같은 경우 그 뒤에 해병대 전우분들과 함께 해병대 군가도 부르시고 예. 예. 네, 해병대 전우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 뭐, 예비역들의 분위기. 항상 지금 이제 격앙되어 있죠. 아, 원래 이 사건은 그 해병대 예비역 분들은 작년 7월, 8월 때부터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들입니다. 예, 초기부터 예. 왜 그분들이 화가 났냐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하하. 미적금의 사태에 분노하신 겁니다. 원래 해병대는 지휘관이 맨 음. 위에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군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부하가 물에 빠져서 명을 달리했는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기 부하가 수사를 원칙대로 잘 하다가 지금 항명죄로까지 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까지 처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별을 단 장군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고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태에 1차적으로 일단 굉장히 분노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 태도에 분노한 거죠. 그 분노의 그 강도로 봤을 때 예.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큽니까? 김계환에 대한 분노가 큽니까? 임성근에 대한 분노가 큽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병대 예비역이라고 한다면 지금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한 게 다 거의 드러나고 있고 하니까 분노하지만 네. 근본적인 해병대 예비역들의 그 분노는 임성근과 김계환에 향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교체를 안 하고 책임을 안 묻고 놔두는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네. 아니 그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한테 사건 초기에 VIP 예, 예. 경로를 이야기했고 그거 들은 사람이 박정훈 대령만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 VIP 경로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예. 거짓말을 했고 예. 지금은 좀 공수처 나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뭐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들려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는 그 얘기 해놓고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겁하고 뻔뻔한 것이죠. 이 사람. 네. 어떻게 보면 이 전형적으로 공무원 스타일의 군인들이 평시에 이렇게 행정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는 그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공수처 나가서도 이제 뭐 VIP 경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수처에서도 뭐 계속 입을 닫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하고 그럼 대지를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박정훈 대령이랑 대지를 하면 난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런 거겠죠. 그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임성근은 얼마 전에 그 경북경찰청 나갔을 때 자기는 수중수색을 지시한 바가 없다. 또 이렇게 계속 우겨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정말 녹취가 다 드러났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미 녹취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단장님이 방문하실 건데 어디로 가면 되냐 했더니 애들 물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려면은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녹취까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지시 없이 물에 애들을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렇지. 대대장이? 예. 그것도 저기 부하 지휘관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물살이 너무 거세다 이러면서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고 또 물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언론 보도 사진을 보고 나서 공부 활동이 잘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임성근이가. 예. 그리고 이제 최해병이 이제 물에 빠졌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가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 조치를 다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아니 물에 왜 들어가?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서는 전혀 그런 말은 안 하고 다른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언론에 뭐 접촉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 치료는 나중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자기의 안위와 출세에 밖에는 관심이 없는 부하들은 그냥 그 출세의 도구로 쓰기에 바쁜 그런
전형적인 저는 이제 그 나쁜 지휘관의 행태다, 전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이종섭의 대화가 이제 통화가 드러났고요. 그 뒤로 대통령실이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가서는 지난 일은 다 잊자 한 몸으로 함께 뼈 빠지게 달려가자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미 좀 정신적으로도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예. 그날 또 그 육군 병사, 최근에 맞아요. 육군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병사 연결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거기 가가지고 맥주를 따라주겠다고 하면서 어퍼컷을 하고 다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나는 의연하다. 나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건지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그 최혜병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단히 초조해야 한다라는 용산 주변의 첩보를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좀 들어보신 바 있나요? 저도 뭐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황으로는 오늘 또 뭐 석유가 가스전이 발견됐다. 이러면서 뭐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또 발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뭐 아마 뭐 검찰 시절에 많이 했던 것처럼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확실히 이제는 본인은 뭐 경로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계속 부인해 오다가 결국에는 지금 질책을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는 정황 중에 하나일 것이고 과거에 국정농단 때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부인하다가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관여 일정 부분 도와줬다고 시인했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 급물살을 탔어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변호사님 보시기에 뭐 2번 지시했고 그리고 야단도 쳤다라는 것까지는 대통령실이 인정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그것만 갖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이야 뭐 유죄가 나오려면 뭐 어쩐 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수사 단계 아니겠습니까? 수사 단계에서 요 정도의 증거가 정황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대규모 수사로 이어져서 수사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수사의 필요성은 차고 넘치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아니면 더디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게다가 특검을 도입하자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된 마당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또 대통령 휘하의 그 여러 이 사건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죠. 그럼요. 엄청나게 수상한 정황이고 특검해야죠, 이거는. 오늘 그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공수처가 이거 해볼 만한 수사다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사실 그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모종의 아주 핵심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녹음 통화 내역 뭐 이런 것들이나 하는 증거들이 공수처가 진즉에 몇 달 전에 저는 확보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와가지고 해볼 만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판단은 이미 작년쯤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제 이 물살이 너무 거세져서 이거를 역류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어떤 자신감을 가진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자신감은 자신감이지만 그것은 저도 평가하고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은 뭐 이제 가진 인적 자원과 인력과 자원이 지금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하루에 3-4명씩 계속적으로 불러야 돼요. 팀을 여러 팀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팀 한 팀밖에 없고 주도적으로 하는 검사는 제가 알기로 1-2명밖에 없어요. 3-4명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모의 수사를 그런 적은 인력에게 맡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이 밑단에 머물러 있는 게 그런 이유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이제 공수처가 어떤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 야 특검에 맡기지 말고 우리한테 다 맡겨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참 실속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예를 들면은 그래요. 이렇게 중앙지검의 뭐 반부패 3도 과거에 뭐 대장동 수사하고 막 이럴 때 네. 검사를 막 10몇 명씩 파견받아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수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네. 과거에 최순실 수사 때도 검찰 특수본 구성해가지고 막 수십 명이 했죠. 왜냐하면 맞아요. 규모 자체가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국방부 본청, 대통령실 그 안에서도 안보실까지 네. 다 여기를 수사를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검사만 적어도 한 20명은 있어야 됩니다. 30명. 예. 거기에 이제 하여튼 공수처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수고했고 이제 특검에 넘겨서 이제 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공수처 수사팀도 내심의 심정은 약간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죠. 이제 자기들 수사팀이 뭐 특검처럼 이렇게 커지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부분은 밟히는 게 투스타인데 어째서 임성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고 나섰는가? 뭐 그때는 뭐 직을 걸 마음은 없었겠지만 이런 점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임성근을 두둔하는가? 변호사님은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진실은 윤 대통령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하고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그 둘을 이어준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특검이 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밝혀질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도 그 이유는 모를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성근과 그래서 뭐 이제 온갖 설이 있잖아요. 임성근과 윤 대통령을 이어준 세력들이 뭐 지금 경호처장이다, 뭐 안보실 2차장이다, 뭐 김 여사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설이 지금 뭐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정황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거는 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 말씀은 유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구명 라인 썰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만약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뭐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일단. 근데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객관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예단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팩트를 제대로 규명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잡아내야죠. 맞습니다. 이것은 가설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것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을 동원할 수 있는 막 경로하면서 임성근이 봐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주 뭐 측근 그룹 정도겠죠. 뭐 김태효도 뭐 임기훈도 뭐 그 정도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 자, 그 특검 여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꼼수를 쓰는 듯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통상적 업무 범위에서 관여한 것이다. 대통령이 또 법률가다 보니까 이 만기 칠람 하듯이 이거저거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진 일이다라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얘기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검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가나 검사들이. 수사 기록 안 봤으면은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여기서 최혜병 사건의 수사 기록은 박대령까지만 봤습니다. 그러네. 수사단장까지만 봤고 해병대 사령관도 국방부 장관도 심지어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이러이러하게 했다더라 하고 보고만 받았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시콜콜하게 뭐 혐의자를 늘려잡았니 적게 잡았느니 하는 판단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봐라.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혐의자를 축소해라, 죄명 빼라, 아니면 뭐 누구를 휴가 보내라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경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이 해본 솜씨예요. 사실 윤석열이 많이 해본 솜씨예요. 검찰총장에 있을 때도 아무개를 넣어라 빼라.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누구를 빼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잡아넣어라 이것도 그렇죠. 있겠지만. 뭐 수사를 안 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아. 수사를 하는 것보다. 예. 자, 우리 또 김규현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검찰의 민낯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자, 특검법이 이달 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재해병 순직 1주기 시점 전후인 7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다가 이 특검이 그래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한 석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텐데 예. 그렇게 특검이 출범하면은 증거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데 네. 일단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에 보충적으로 공수처나 이런 데가 좀 열심히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지. 공수처가 먼저 이제 이 기록을 지우지 말라라고 뭐 이렇게 손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확보를 해놔야죠. 지금 뭐 공수처가 확보한 기록도 있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미리 좀 확보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삭제되기 전에. 그리고 국정조사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정조사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네. 국정조사를 열어서 그 통신 기록들을 미리 좀 요구해가지고 받아놓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됐을 경우 이제 특검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검의 자격 요건을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좀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 보통 법에는 이제 뭐 15년 이상 뭐 변호사 이상 그 법률가로 재직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당적이 있거나 있었던 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역대 특검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당적이 그렇죠. 있거나 판사 있으면 안 되는 검사가 거거든요. 당적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정한 사람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뭐 요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거나 막 그런 정도의 사람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오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네. 그런 분위기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저기 대통령실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갔다가 그래서 그 무섭다고 돌아서는 그런 특검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든 결기 있게 끈기 있게 이렇게 하는 특검이 와야죠. 아유,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하시면 딱 좋을 텐데 또 뭐 당적이 있으시니까 이게 좀 쉽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도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부분에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협조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검찰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네. 국민이 지지해주지 않는 수사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 결국에는 수사하는 사람도 그 여론의 힘 이런 것들이 큰 내적으로 힘이 되고 이제 그런 걸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론의 힘을 이렇게 뒷받침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심야 방송 DJ 하시면 좋겠어. 너무 말씀을 차분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듣기 좋았고 오늘 메시지가 우리 역사 발전에 정의를 세우는 역사 발전에 큰 견인차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님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지금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신 김규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